이강세는 사무실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강마리와 이풍주의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99.9%의 확률로 부녀 관계였습니다. 강세는 결과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형의 딸이냐고, 왜 하필 말이어야 했냐고 괴로워했습니다. 강세는 자신과 마리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마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마리는 형 이풍주의 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마리는 조카와 삼촌 사이였습니다. 강세는 생각만으로도 괴로웠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강세는 결심했습니다. 마리를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강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윤원경은 진솔의 병실에서 주시라를 만났습니다. 언경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언경은 시라에게 소리쳤습니다. 마리가 소리 아빠 딸이 아니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시라는 언경의 소리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경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마리와 소리는 남매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언경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의 골수를 소리에게 이식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소리가 위험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시라는 언경의 울부짖음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언경은 아들 진솔이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라는 언경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아직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언경은 시라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경은 시라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딸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책임지라고 비난했습니다. 시라는 언경의 비난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강마리는 이풍주 교수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마리는 생각했습니다. 진솔이와 남매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그래도 골수를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리는 이풍주로부터 들었습니다. 반일치가 나왔다고, 모계 쪽으로 일치해서 골수 이식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리는 그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진솔이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마리는 이 소식을 이강세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강세와 함께 기뻐하고 싶었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마리는 이강세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세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는 강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강세에게 다가가 안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세는 마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강세는 마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거절했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거절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는 강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냐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강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뒷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강세는 사무실을 나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세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강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이라고, 왜 말이어야 했냐고 괴로워했습니다. 강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강세는 생각했습니다. 마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멀어지는 것이 나을까요? 강세는 고민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마리는 상처받을 것이었습니다. 강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6점 징기식의 반격, 엘리오 박사 위임장을 공개하다. 엄병원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송미령은 이사들에게 뉴욕병원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때 진기식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기식은 이사들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식은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닥터 엘리오 박사의 위임장이라고, 엘리오 박사가 자신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들은 기식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엘리오 박사의 위임장이라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엄기분도 기식의 발표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기식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엘리오 박사의 아들과 연락했다고, 박사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미령은 기식의 발표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기식은 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뉴욕병원과의 계약은 자신이 주도할 것이라고, 송미령의 개입은 필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사들은 기식의 선언을 듣고 동요했습니다. 송미령은 이사회가 끝난 후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령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령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진기식이 엘리오 박사 아들과 연락하는 거 몰랐냐고,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상대방은 미령에게 대답했습니다. 자신들도 몰랐다고, 진기식이 비밀리에 진행한 일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미령은 상대방의 변명을 듣고 더 분노했습니다. 미령은 전화를 끊고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그때 윤언경이 미령을 쫓아왔습니다. 언경은 미령의 머리카락을 쥐어챘습니다. 언경은 미령에게 소리쳤습니다. 소리 골수가 처음부터 없었냐고, 거짓말한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미령은 언경의 추궁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미령은 소리쳤습니다. 이거 안 놓냐고, 머리카락 나라고 외쳤습니다. 언경은 미령의 머리카락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언경은 미령에게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방법을 당장 찾으라고,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미령은 언경의 협박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엄기부는 병원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기부는 이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렸습니다. 진기식이 엘리오 박사 위임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쥐었습니다. 기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위 진기식이 자신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기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기부는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그때 김비서가 병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김비서는 기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비서는 급히 기분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의사 좀 불러달라고, 원장님이 쓰러지셨다고 외쳤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사들이 기분을 진찰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통증 같다고,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부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기식은 이사회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기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식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다고, 이제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기식은 엘리오 박사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사의 아들을 통해 위임장을 받아냈습니다. 기식은 송미령을 이용했습니다. 미령이 뉴욕병원 계약을 추진하는 동안 자신은 뒤에서 실권을 잡았습니다. 기식은 이제 송미령이 필요 없었습니다. 미령을 팽칠 계획이었습니다. 기식은 엄기분도 압박할 생각이었습니다. 장모를 설득해서 뉴욕병원 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 것이었습니다. 기식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만족했습니다. 윤언경은 송미령을 계속 추궁했습니다. 언경은 미령에게 물었습니다. 뉴욕 골수은행에 진솔의 골수를 의뢰했다는 것이 거짓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미령은 언경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경은 미령의 침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미령은 처음부터 골수를 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경은 미령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속였다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미령은 언경의 협박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미령은 변명했습니다. 자신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적합한 골수를 찾지 못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언경은 미령의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경은 미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당장 사라지라고,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말라고 쫓아냈습니다. 미령은 언경의 경고를 듣고 도망쳤습니다. 이풍주는 자신의 교수실에서 고민했습니다. 풍주는 강마리와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풍주는 마리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풍주는 마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리가 상처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풍주는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하는 것이 나을까요? 풍주는 주시라를 떠올렸습니다.
시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라와의 관계도 끝날 것이었습니다. 풍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민보는 집에서 주시라를 만났습니다. 민보는 시라에게 말했습니다. 민보는 시라에게 말했습니다. 마리가 진기식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지만 자신은 마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시라는 민보의 선언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보가 여전히 마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민보는 시라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누가 생부든 상관없다고. 자신이 마리를 키웠고 마리는 자신의 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라는 민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마리는 집으로 돌아와 주시라를 만났습니다. 마리는 시라에게 물었습니다. 마리는 시라에게 말했습니다. 강세가 갑자기 자신을 피한다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시라는 마리의 걱정을 듣고 위로했습니다. 강세도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시간을 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시라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리는 불안했습니다. 마리는 강세에게 다시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기부는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부는 진기식을 불렀습니다. 기식은 기분의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기부는 기식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자신을 속였냐고 추궁했습니다. 기식은 기분에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뉴욕병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부는 기식의 설명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기부는 소리쳤습니다. 병원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병원을 팔아넘기려 한다고,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식은 기분의 선언을 듣고 냉소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식은 기분에게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계약에 찬성하면 손자 진소를 살릴 방법을 찾아주겠다고, 하지만 반대하면 소리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기부는 기식의 협박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기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선택하라고, 병원을 지킬 것인지 손자를 살릴 것인지 결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기부는 기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풍주가 들어왔습니다. 풍주는 기식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더 이상 원장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식은 풍주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식은 풍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강마리의 생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풍주는 기식의 협박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막강일조 모임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이풍주가 28년 전 비공식 정자 제공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풍주는 기식의 선언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분도 기식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기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식은 말했습니다. 모든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내 말을 따르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의 예고 드립니다. 진기식의 협박에 엄기분과 이풍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막강 일주 모임에서 진실이 폭로되나?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요. 강마리와 이강세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 사랑이 유지될 것인지 이별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꼴보기 싫은 송미령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이대로 쫓겨나서 영영 못 오게 될 건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91화에서 계속되니까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